자, 이제 드디어 이조합을 한번 시사 방송을 해봅니다. 그래. 뭐 제목은 이제 박진영의 개똥철학이긴 한데 개똥철학 부재 내일이 없는 사람들 이제 해보겠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뭐 물론 기습적이긴 합니다만은 제 대학 동기가 과 동기예요 심지어 이번에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우리 황명필 전화를 해봤는데 아니면 다를까 지금도 회의 중이랍니다. 왜냐하면 월수금은 서울에 있죠. 나머지는 또 울산 가갖고 자기 또 다져놓고 그래서 저도 좀 몇 개 물어볼 게 있었는데 뭐 그거는 다음에 제가 이제 즉흥적으로 한 거니까 기회를 봐갖고 이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아무튼 이 방송으로 나마 일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날 할 일은 되게 많다 그죠? 조국당 한번 좀 근데 너무 센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 건 알겠는데 총선 때에 비하면 그죠? 갈수록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게 보이니까 좀 저희 입장에서도 안타깝거든요. 저도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조국당을 찍은 사람으로서 찍는 거 많아요. 저도 열심히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확실히 이게 그 거기 있는 분들이 그 정치를 해본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실제로 정치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신장시 의원도 그렇고 열심히들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국민들이 봤을 때 이제 정치가의 모습은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뭐 저는 이게 약간 좀 댓글 부대나 이간질 부대도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조국과 문재인과 이재명의 관계를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쨌든 이 용산을 일단은 착사를 내려면 이 세 명이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도 찍은 거고, 뭐, 저도 조국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막 자꾸 혁신당이라 불러달라는데, 에이, 조국당이 뭐 어때서? 이름이 조국인데 뭐 어때?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괜찮아!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2차 목표는 뭐냐? 빨간 당은 좀 없어져야지. 그죠? 없애야죠. 정말, 없애는 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유서 깊은 그 영남학파 이왕의 고장 거기만 딱 남겨놓고 이제 그럼 이제 부울경 쪽을 조국당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좀 그걸 난 그 있을 수 있다고 봐. 근데 그 시점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지? 근데 이제 여기 이간질러가 들어가는 것 같아. 조국당 벌써 호남을 노리고 있고 뭐 지방선거 때서부터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용산을 끝장내자고. 그럼 난 오케이. 그럼 오케이.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좀 민주당이랑 잘 이렇게 좀 어울렁더울렁해서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봉조 한 방에 훅! 이거 좀 제발 조심하라 그랬더만.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은 참 안타까운 게 부채의식이 있잖아 우리가 그죠? 저희도 있죠. 민주당이 못 지켜준 거 아닙니까? 열심히 싸웠는데 못 지켜준 건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그거와 함께 그러니까 말 잘하는 건 분명히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정치인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품격을 갖추 그 정도 레벨을 올라가려면 그럼 과거에 이때 진짜 옛날에 하던 그런 정봉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단 그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조금 더 이제 관리를 김용민 목사한테 그렇게 개까이는 걸 보면서 난 그때 느꼈구나. 안 되는구나. 저는 관리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왜냐면 이게 지난번에 공천 떨어진 것도 어떤 잘못한 일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거를 딛고 다시 한번 뭐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좀 더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민주당원들 저도 이제 상당히 많은 심지어 네임드인 민주당원들 권리당원들하고도 좀 이렇게 SNS 관계인데 처음에 그분들 좀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 근데 보는데 분노 포인트가 어디냐? 너 수도권 오기 전까지는 친명하면서 네 표 다 모아놨다가 응? 이제 반명 내지는 비명하고 좀 연합을 해갖고 내가 김민석을 제치고 수석 최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을 산 자체가 문제인 거지. 그게 관리력 부재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누굴 원망하지 마세요. 뭐 가끔씩 쓱쓱 흘리는 것 같아.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밀어주는 바람에 내가 좆된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잼카에다가
다 태웠어 8명을. 근데 거기에 정봉주가 못 탔다. 그럼 이건 얘기가 돼요. 이재명이 바보야? 그러지 않죠. 그래서 저는 하나 아쉬웠던 건, 야, 대표가 사인 줬어. 누구 찍으라고. 나는 그건 좀 마음에 안 들어. 설령 그렇게 눈치를 깠다 그래도 그걸 말을 하면 안 되죠.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한 사람 중에도 일부는 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한 최대 업적이 뭐냐? 이명박 때 댓글 부대 다 풀어줬어요. 얘네들이 뭘 하겠냐고. 그럼 얘네들이 무료 봉사할 애들입니까? 그러면 자기들끼리 보이스피처럼 시나리오 다 써놓고 네임드 권리당원들 뭐 말하나 다 체크한 다음에 거기 야 여기 빈틈이 있다 딱 알잖아요. 그런 건 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축하 인사도 할 겸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 아니면 다를까. 뭐 최고위원은 최고로 회의 많이 하는 사람이 최고위원 아닙니까? 지금도 회의 중.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를 받고 이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내일 하면 시사방송 이제 뭘 할 거냐? 저희가 전공이다 정치외교, 이 친구들 상공이라면 문화 쪽이라 치고 물리학 쪽이에요. 그러니까 과학 쪽이야. 그러면 뭐 워낙에 이제 사고를 다양하게 치시니까 우리 전공을 살려서 이 아저씨는 왜 안 되냐? 아니, 저는 하나는 확실해요. 임기 절대 못 채워, 너 이렇게 하면. 절대 못 채웁니다. 저부터 한번 마지막으로 꺼내든 카드가 일본이야? 역사고? 미쳤냐? 박근혜 보고도 모르냐? 박근혜는 되게 순진했어. 우리 아버지의 명예회복. 너는 그게 아니잖아, 지금. 응? 차라리 니네 아버지의 명예를, 우리 아버지가 아베 장학생 1호입니다. 이거 회복할게요. 이쯤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독립기념관서부터 해갖고 뭐 안 건드리는 데가 없어, 지금. 그쵸. 근데 되게 유서 깊게 건드렸어요, 몇 년 동안. 미친놈이지. 말이 됩니까? 이번에 그게 제일 방점이었던 것 같아요. 독도 기념물들을 지금 보니까 저기서만 없앴는 게 서울에서만 없앤 게 아니야. 전국적으로 다 없앴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거를 잔머리를 어떻게 썼냐면 좀 없애야 될 거 후보를 올려놓고 없앤 거 독도만 없앤 거야. 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대요. 물시계 이런 거 왜?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폼으로 쓱 껴놓고 없앤 거는 독도만 싹. 야, 그걸 누가 모르냐? 여러 가지 박물관에 있는 독도에 관한 시설들도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듣는 거 봐서 이게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닐까 하는 진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거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도 바보는 아니겠지? 독도를 아예 일본에 주자. 이거는 못할 거야. 그러지 뭐냐? 공동으로 관리하자. 요걸 노리는 것 같아요. 요거.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그로 끌면서 나오는 게 자꾸 분쟁적 그러지 말고 우리가 공동으로 관리해갖고 한일의 평화를 이룩하자. 왜? 내년이 을사년이거든. 그래서 그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서 오부치다. 공동구역으로 이제 공동 어루수역으로 만든 걸 갖고 자꾸 트집 잡아서 그것도 개날렸어.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선 분명히 그래 엄만 같이 해. 근데 일본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죠? 그냥 같이 다 운영해. 이게 아직도 오고 있어요. 한일어 공동구역이. 이거를 이제 한 레벨 더 올리려고 아예. 그러니까 참 지금 이게 뭐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왜 스스로 무덤 파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쵸? 그게 자신이 있는 건지, 그러면 이길 자신이 있는 건지 싸움을 붙였을 때. 제 예상으로는 다음번에는 아마 일본 총리를 한번 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그건 너무 비하인드. 하고도 남죠. 아니 지금 그 기시다 런 하지 않습니까?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가 누군지 아세요? 걔야. 끄덕. 쿨파. 응. 펀쿨. 고이즈미 아들. 응. 네. 펀쿨 아저씨. 지난번에 우리 교육직 한번 보여줬죠? 예, 옷 벗으면서. 그건 도지사 선거잖아요. 아이, 근데 그 동경 도지사면은 우리로 치면은 도쿄 그러니까 일본 한 반 3분의 1은 먹는 거야. 걔네는 수도권이 우리가 더 넓어. 그렇죠. 수도권에 신칸센이 다니는데 말도 있지.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니까 GTX인가 그걸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왜 이기지 못할 싸움을 거는 건지. 왜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역사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렇게 그 몇몇 역사 수정론자들이 개긴다고 해서 엎어질 만한 그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특히 이 20대, 30대, 40대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제 그 어떤 그 민주화 끝물이든 뭐든 겪고 또 50대까지 하고 소통을 전혀 안 하는 거야. 거기가 뭘 원하는지 하면 이런 거 할 수가 없거든. 저는 그러니까 오직 60, 70, 80 여기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독도를 지켜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종찬 회장이 자기 아들하고 인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렬히 저항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안 바뀔 거야. 아니 그분들을 위해서라면은 오히려 독도도 지키고 뭐야. 시야에서 그때 이빨 몇 개 빨려가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명박 박근혜보다 얘가 더 저질이라고. 애들이 뭐 집값을 잘해줄 거야. 뭐 정의의 칼로 다 처벌해줄 거야. 뭘 하는데 뭘? 못 한다고. 지금 뭐 저쪽 똥을 꼭 찍어 먹어봐야 똥이지 않냐? 그 빨간당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 논리를 보면 이 얘기잖아요. 어느 누가 독도를 주겠냐? 안 주겠죠. 공동으로 하고. 안 주겠죠. 근데 이제 내가 전공이라고 내가. 근데 뭐 그 일본이 원하는 거는 다른 거 아니죠. 그냥 와서 보기만 해달라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라. 처음엔 보기만 해달라 그러겠지. 그렇지. 보기만 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그냥 왔다 갔다 하게 해라. 그러다가 막 조개가 보고 싶네. 막 자원도 보고 싶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침략할 때 그죠? 일제 강점기 시작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처음 측량부터 한 거잖아요. 쫙 배로 올라가면서. 그런데 우리는 일본을 측량 못해. 이게 그렇죠. 대표적인 말이 안 되는 결정이거든요. 그거랑 영사재판권 서로 인정 안 한 거랑. 좀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냥 보여달라. 우리도 측량하게 달라 이거잖아요. 일본 입장에 지금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럼 이게 뭐니? 결국은 그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후쿠시마를 갖고 일본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 정부가 딱 나서 갖고 거봐 이 민주당하고 이 방국가 세력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뭐 위험하다고 했는데 우리 돈만 1조 5천억 쓰고 뭐 아무것도 없고 오염수가 1년 만에 판결이 납니까? 이게 야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맞은 사람들 보면 몰라? 몇십 년 지나서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거 아니야. 문과인 나도 알아.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해봐. 아니 그렇잖아. 다 찔러놓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아니 내가 이렇게 질문. 조심스러운데 유전자 조작이 왜 위험한 거? 유전자 식품이? 그거는 아직 그러니까 GMO가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학가 그 여러분들 이제 과학 채널들이 있는데 유튜브 과학 채널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되게 과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거 잘 들어보면 그분들은 이거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확실한 거 아니면. 왜? 과학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증거가 발견이 되면. 그리고 확정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확정하는 것을 굉장히 그럼 이건 터부시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논설도 나와요. 하이델베르크 법칙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다가 아니라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아직은 판별할 수가 없다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위험한 거지. 우리 입장은 그 일본의 입장이 있고 우리가 입장이 있는 건데 자꾸 인간들이 왜 자꾸 사고친 사람들의 입장을 왜 우리가 이해해줘야 그러니까 되죠? 왜 우리가 그걸 하냐고. 이게 언제부터인가 왜 우리가 피해자인데 가해자 입장을 반영해서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뭐 같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반대가 되어야죠. 우리는 요구를 하고 관철을 시켜내고 받아야 되는데 반대야. 이게 왜 당연하죠? 과학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어요. 위험해요. 근데 그 위험이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적어도 10년, 20년 뒤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게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지금 왜 당장 그거를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양쪽 다 잘못 얘기하는 건 맞아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니까요.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하죠. 그럼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적으로 외교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가져와야 받아들여주는 거지. 이거는 무슨 아니 우리가 나서서 우리 말 그대로 여기가 과거 조선 총독도 아니고 그 사도광산도 우리가 동의해줘갖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된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유네스코 문화에 등재가 되려면 당사국 중에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하면 등록이 안 돼요. 아니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게 원칙이야. 근데 그게 박진행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그 기록유산은 모두가 동의를 해야 되고 사도광산은
반대가 있으면 표결로 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핵심 당사국이라고 지정이 되면 그 나라가 반대하면 그건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잘 보니까 근데 그 핵심 당사국 어디야? 우리나라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표결로 가게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에서 한국이 반대하면? 오히려 일본에서 극찬을 했다는 거. 아, 이 한국이 이렇게. 근데 한국이 한줄둔 바람에 쉽게 돼버린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아니 만약에 내 말이 틀렸다면 아니 저라고 뭐 어떻게 그리고 제가 배운 게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표결로 가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표결로 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얼마 그냥 전에 또 원칙은 당사국이 반대라면 원칙적으로는 아 그래? 그럼 이거는 왜 세계 유산이 한두 개야? 제가 알기로는 기록 문화유산은 만장일치가 돼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사도광산 이거는 반대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관계국이 반대를 하게 되면 전체 회원국이 표결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3분의 2 이상이 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3분의 2도 쉽지 않아. 저는 무조건 그거 갔어야지 표결. 저는 되더라도 일본이 표결을 따대더라도 우리의 의사를 반영해서 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거부권 그렇게 잘 행사하면서 이런 거는 그런데 그 3분의 2 맞아? 3분의 2 맞을 그 거부권이네 그러면. 야 그런 거나 좀 해라. 그래서 그 외교부 담당관들이 또 장관도 마찬가지 차관도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을 해서 얻어낼 거 얻어냈다고 주장을 하는데 뭘 얻어냈는데요? 뭘 얻어냈죠?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니 기시다 간다고.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기시다를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겠대. 왜 부르는데? 왜 부르는데? 송별회라도 그렇지. 하나요? 송별하는 거지. 저는 제일 어이가 없었던 근데 게 한국 신민과 몰래 틀어놓고 김빠이가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지. 누구처럼 옛날에 누구처럼. 그 협상을 담당했던 분이 사도광산 그 기념관 거기 막 2km 떨어져 있는 거기를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협상을 한 건지 오히려 뭘 보고 타협을 한 건지 오히려 그 조국당의 그 김준영 의원은 자기 사비로 갔어요. 근데 그런 거야말로 국비로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정리를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방사능 얘기가 나왔는데 방사능도 학자에 따라서 이게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어느 부류는 어느 정도까지는 자연 방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도 된다는 건데 또 어느 부류는 어떠한 방사성도 맞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대에서 결정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3대가 과학에서는 3대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인간의 3대는 100년. 근데 더 되죠. 이제는 요즘 30살이 아니니까. 그냥 150년 정도 되겠죠. 과거에는 이제 최소 150년. 30년을 봤는데 지금 평균 수명이 60 넘어가 이런 상황이면 길게 보면 한 대가 50년, 60년도 최소 볼 수 50년 있으니까 되는 거야. 50년이면 150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150년 후에 나오는 결과를 어느 누구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어느 누가 코로나로 이렇게 팬데믹이 일어나고 수많은 인간이 죽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걸 모두 해결해 줄 거라는 과학 만능주의가 팽배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오히려 알면 알수록 또 모르는 게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하이델베르크 선은 얘기했지만 이글수록 고개를 숙이고 확실하기 전까지는 이거는 쉽게 말 요즘 유행어로 하면 중립기어라도 받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중립기어 받고 뭐 하는 거냐고. 외교잖아요. 외교인데 왜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안전하냐를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랑 왜 우리나라 외교부나 이런 얘기를 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 빨간양은 이렇게 물 퍼먹는 거 하고 싶어 후쿠시마 가서 해야지. 수산시장 욕조물로 왜 퍼먹냐. 짤 텐데. 그 경악을 했다는 거야. 상이 뭐야? 그거 왜 먹어? 왜 저래? 짤 텐데. 물고기 안 죽게 하려고 거기다 별의별 걸 다 넣는데. 그리고 또 광우병 가지고 선동이라고 주장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불확실성이에요. 그것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우기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광우병 시위를 했던 사람들이 미국산 소고기를 반대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캐치프레이즈였지. 세부 내용은 연령 30개월 이상 된 그걸 수입하지 말자는 거였잖아.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그거를 계약을 했던 그대로를 그대로 지키자라고 얘기했던 거지. 소고기를 아예 수입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건 명확히 기억하거든요. 이명박이
제가 청와대 뒤에 아침 이슬을 부르면서 그 아침 이슬 마신 거고요. 거기서 뭘 얘기했냐. 비서관들 불러 조졌다는 거야. 야, 이 새끼들아. 네. 저 새끼들 어떻게 저렇게 100만 200만이 뭐냐. 야, 저 촛불 집회를 한 겁니다. 그럼 저 초와 저 컵은 누가 사준 거냐. 뒤를 캐라. 이랬다는 거야.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마인드가 윤석열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컵이랑 초는 GS25에서 샀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돈 대준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시위로 오세요. 자 민주당입니다. 예 컵하고 초 드릴게요. 이랬다는 거지. 요즘 쿠팡에서 그 사겠지. 배우로 노무현을 지목한 거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던 삼계탕집까지 다 털었던 거야. 이게 지금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정말 악마 중에 악마. 그 아주 나쁜 여자 김혜경 여사. 7만 원. 그것도 자기가 쓴 것도 아니야. 비서관이 결제한 거야. 천하의 나쁜 사람이죠. 이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선정선동이 더 활발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적어도 팩트 체크는 좀 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 집에도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어르신은 그럴만하지. 근데 이게 그런 뭐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이제 저 부천에서 이번에 나왔다 떨어지신 김모 성중 씨 박모 성중 씨죠? 그렇지. 서초에서 꿀 빨다가 쫓겨났죠. 예. 박성중 의원도 참 국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많이 하셨던 분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선거 직전까지도 그 빨간당 그 총선 때 캐치프레이 뭔지 아십니까? 부천에서? 부천도 서울 편입하셨습니다. 부천이 왜? 뭐가 아쉬워서 편입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도 직업인이고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까지는 저는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공익과 사익 중에 적어도 귀신같이 사익 많다. 적어도 보수를 자처하는 정당이면 적어도 맞아. 자국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데 안 해. 왜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냐고요. 자국이 일본이겠죠. 이게 뭐야? 왜 이리 거꾸로야? 뭐야 비행기 값이라도 좀 싸게 해주나? 아니 반대가 돼야죠. 걔는 집에 가면 아직 레이와 15년 이러고 있을 거야.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아니 이게 일장기 걸고 있는 거 목사도 있잖아. 그 정신나간 새끼. 자기한테 돈이 되고 이익이 되니까 그러는 거거든. 저는 그랬으면 아마 빨간당이 이번에 좀 더 많은 표를 얻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서 그 후쿠시마 사태 터졌을 때도 좀 더 강하게 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기가 사실 쉽지 않고 원래 자기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번에 꼬투리 잡았네 또 선동하네 이런 그냥 역 공격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방금 가세요. 방금 가세요. 아니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욕을 제일 많이 먹었던 게 본인이 유색인종이다 보니까 유색인종 법안을 오히려 더 기피했거든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오바마가. 역차별을 걸었구나. 그쵸. 역차별이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자기가 그런 거 하게 되면 DJ 대통령이 옛날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바마 대통령조차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적 이슈가 벌어졌을 때 원래부터 그것을 반대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빨간당에서 그거를 일본의 실드를 치고 있으니 민주당은 더 흔히 말하는 더 찌랄맞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수 정당이 국민들을 대변하지 않고 일본을 대변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이 보수당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맞죠. 조금 더 진보 정당 하나 만들어 놓고 수구 꼴통은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냐. 아니면 점점 쪼그라들게 되지 않냐. 근데 이제 그렇게 각오는 있는데. 근데 이제 저도 지난번 선거 때도 다들 많이 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은근히 한동훈을 응원해. 나경원 조지는 거 봐. 제가 진짜 그랬나요? 네. 겁나 웃겼어 진짜. 와. 이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부터 왜 이러면 나라 망했느니 막 이러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게 솔직히 지난 MB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많이 발전했고 사람들이 훨씬 더 스마트해졌고 훨씬 더 현명해진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왜 자꾸 과거랑 비교해서 그런지 그렇죠.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정권 교체라는 게 늘 맨날 그 빨간 당에서 파란 당, 파란 당에서 빨간 당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이제 그런 당 것도 자체가 바뀌어야 될 그런 것도 타이밍이라거든요. 있고 정권 교체의 대상이 빨간 당은 더 이상 안 돼요. 힘들어요 이제. 좀 다른 당으로 좀 해. 제발 지금- 부탁이야. 어? 그러니까 아이씨 진짜 좀. 지난번 대선 끝나고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투표 결과를 분석하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인구 대비했을 때 빨간당 쪽에서도 여의도 연구소나 이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나온 게 앞으로 힘들 거라고 얘기했던 힘들지. 게 가장 이유가 뭐였냐면요. 성비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다음 선거부터가 20대가 여자가 더 많은 최초의 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더하기 그 파란당 중에서 이렇게 파란당에도 레칸 유튜버들 있어요. 있죠. 걔들 대놓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늙으신 분들은 이제 뒤진다고. 그 두 가지가 겹쳐버리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흔히 말하는 이대남이라고 하는 20대 남자들의 어떤 그런 반란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그런 저는 반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민주당이 안 들어줬어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근데 저도 아이들을 가르쳐 입장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 자기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다는 거를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반대잖아요. 아마존에스가 되는 것인가? 이게 이런 저희 거야? 저희 라떼이즈 홀스지만 진짜 남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던 시절이잖아요. 과거가. 근데 이제는 아니거든요. 이제 여자가 더 많아요. 그 흔히 말하는 진보적인 성향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20대 여성이 20대 남자들보다 더 많은 세상이 와버리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이거는 진짜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라. 어떤 논리적이 아니라 맞아.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논리적이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게-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이게 텍스트나 토론을 하면 이러겠지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지 알 것 같아갖고 이거는 자기가 살아오는 생활이나 피부로 느끼는 그렇죠.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불안감을 이대남들이나 특히 그 서울 근처에서 이렇게 아파트 때문에 욕망 있었던 분들 근데 니들이 제일 먼저 당하잖아. 그래서 야 지금 뻑하면 국지선 일으키려고 그래.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끌려가겠냐? 니들이에요. 니들. 그게 참 아쉬운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값이 오르면 오르 뭐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오르지도 않고 있지만 그래서 올라도 일부 지역만 오르고 앉았고. 지금 이런 구도면 어떻게 보더라도 지금의 뭐냐면 빨간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정권이 다시 잡긴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카드로 자꾸 계엄령을 만지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호언장담합니다. 지금 못하죠. 누가 말을 듣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대 인맥을 잡고 충안고로 병신이냐? 야 그렇게 따지면 얘도 부천고로 쌍아치면은 나라 통치하겠네? 아니 바보냐? 아니 하나예요 무슨? 아니 이게 바보 모조리들이야. 말을 안 듣는다고. 지금- 박정훈이나 백혜룡이 왜 나왔는데 옛날 같은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게 70년대에 쿠데타가 가능했던 거는 그 윗세대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군인이 뭔지 모르는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서웠던 거지. 그게 그런 게 가능한데 지금은 다 20대부터 저 위에 있는 70대까지 총을 다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인데 총도 다 쏴갖고 그래서 쏴갖고. 군대라는 조직, 경찰 조직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 다 아는데 만약에 군대가 쿠데타 일으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냐고요. 우리나라는 이거 예비군이 더 많은데 어떻게 이겨 못 이기지. 택도 없지. 그 일본 좋아하는 우리 각하를 위해서 말씀 드려볼까요? 임진왜란에서 일본이 나중에 분성을 했다는 거야. 우리가 왜 말렸냐? 첫째, 이 씨발 왕이 도망가는데도 남아서 싸우네? 굉장히 컸어요 이거. 그렇죠. 의병이 컸죠. 의병이. 물론 우리 순신좌가 그것도 있었지만 그것도 나중에 따져보면은 의병들이 중간중간에서 뭐 이치, 웅치 이런 데서 안 막아줬으면 거기가 어떻게 안전합니까?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는 임진년 당시에는 우리 백성들 그렇게 학살하지 않았어요. 왜? 야 왕이 도망갔대. 그럼 우리가 조금 잘해주면 얘들 우리한테 충성할 거 아니야. 자기네들 그 전국시대만 생각하고. 그렇죠. 그 생각을 한 근데 거죠. 계속 싸우네? 정유재한테 학살이 많았던 거예요. 이 새끼들은 선조가 도망가든 말든 우리를 적으로 한다. 그때가 더 학살이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스토리가. 응? 그러니까 계엄령 꼭 깨고 빨리 그 뭐 필리핀이든 일본이든 뭐 아무튼 좀 안전한데 빨리 그 안전한 거래처 빨리 찾는 게
안전한 놀이터 아니에요? 안전한 놀이터. 내가 안전한 거래처. 안전한 거래처가 어딨어? 아니, 내가 조셉 피탈처 뭐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그 불법 토토에서 그게 안전한 놀이터. 놀이터지. 놀이터. 안전한 놀이터 빨리 찾아. 안전한 거래처. 말 안 들어. 저는 뭐 초치는 얘기긴 하지만 국민들이 제2의 흔히 말하는 탄핵은 원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응?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이게 누가 이제 임기단축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 아니 근데 이제 그 유시민 작가님이죠. 작가님. 작가님이랑 한 얘기가 있어서 그 한번 그때 이제 박진행님이랑 얘기한 적이 있는데 미국처럼 하면 어떨까? 4년 2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사임을 하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그러니까 그 닉슨 그러니까 닉슨이 한 것처럼 닉슨 케이스야 그게. 본인이 사임을 하게 되면 다 묻어주고 그냥 묻어주자. 안전한 놀이터로 가는 것까지 보장해주고.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미 했어요 이승만 때. 그게 그거예요. 왜냐면 하야했죠, 생각해보니까. 안전한 놀이터 가셨잖아 하와이.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절대 안 물러나죠. 물러날 이유가 없죠. 천수놀이다가 뒤지셨어요. 그렇죠. 안 물러나죠. 본인이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탄핵 얘기하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중대한 그 위반 사실이 없어요.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한동훈과 윤석열의 특징이 뭐냐? 법꼬라지 중에 법꼬라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피해가면서 야 안 되면 시행령을 하고 야 안 되면 일단 그 민주당이나 이런 민주정부에서 그 5년짜리들이 만났던 기관들 다 망쳐놔. 방통위 망치고 있지, 뭐 망치고 있지, 병신 만들어 놓지, 빵만 쳐 사먹느냐 와갖고 작살내고 있지. 이 수법이에요. 그렇게 다 무력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87년 체제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그래서 언젠가 트리거가 지금 터질 텐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트리거는 그 태블릿이라기보다 이화여대 학생들 그런 정유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대중들이 공감하고 이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 그런 게 깔리는 게 언젠가는 터질 것 같긴 한데 그 가장 유력한 후보가 어찌 보면은 지금 의료 붕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의사들을 많이 욕했거든. 근데 가만히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알아나가는 거지. 물론 의사들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인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없어요. 그냥 그만둬. 남은 놈이 좀 더 뛰어. 진짜 의사들은 정말 200시간 하겠어 보니까. 지금 거의 뭐 어떻게 못해요. 의무실 뺑뺑이를 계속 돌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윤석열의 꿈이 실현 주 120시간? 아닙니다. 한 160시간 정도 한대요. 어떻게 하는지 난 그것도 모르겠지만. 전 트리거가 만약에 트리거 될 만한 사건을 꼽으라면 그 김혜경 씨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게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럼 받으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7만 원 갖고? 왜냐면 이번에 무혐의를 때려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돼버리니까 확실히 이게 진짜 완전 대척점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러면 감당하기 힘들지 않을까. 일리는 있네요. 왜냐면 이번에 지금 그 뭐죠? 검찰에서도 털어져 버렸기 때문에 무혐의로 그 전에는 이제 법적인 판결이 아니었잖아요. 행정적인 판결이었지. 근데 지금 이번에는 법적인 판결을 검찰이 내려버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검찰총장이 딴지에 걸리긴 했지만 의미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아마 검찰도 이 검찰이란 이름은 이게 마지막이 될 것이다. 기소청 정도 남겠죠. 그래서 김혜경 씨가 판결을 받게 되면 정식으로 만약에 진짜 만약에 실제 실형을 받게 되면 7만 원인데 뭐 징역 7년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만 원당 1년 벌금이라도 나오면 집행유예라도 나오면 저는 그게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건 완전 형평성 위반이니까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계엄령하고 의료 쪽이라고 봐요. 근데 계엄령은 불가능하다. 해봐. 지금 아마 네 충암고 선후배들만 총 들고 나올걸? 해봐. 지금 군대에서 어떤 미친놈이 쿠데타를 합니까? 국민들 무섭지. 응? 저는 밑에 있는 병사들이 안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박정희나 백혜룡 같은 사람들이 왜 튀어나오냐고. 민주당 지지자라서가 아니야. 멍청이들아.
자기들 해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아니 어떤 미친 병사가 나중에 죽을 짓을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20대 아가들이 지금 국민당에 총질한다고요? 미친 누구 와야 아무도 안 하지. 뭔가 계엄령이다 뭐다 해갖고 뭔가 행정반에서 전파가 들어온다. 병사들 바로 핸드폰 꺼내요. 그렇지. 네. 떴어요. 그때처럼 정보가 차단될 수 있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못해. 바로바로 알게 되거든요. 뭔 소리야. 아니면 군지역만 또 불가능해요, 불가능. 군지역만 또 죄민 걸어놓나? 아니 한때 이런 괴담이 있었어요. 저는 현재까지는 괴담이라고 생각하는데 DMZ하고 서해 5도 쪽의 병사들한테 사진 촬영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런- 분위기가 딱 근데 그런 저도 그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얘네 그러다 진짜 뒤진다. 또 하나 유엔사라든가 미국 사령관이 그걸 오케이 할까?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전두광 씨가 있을 때는 미군이 다 뒤에서 봐준 거 아니야 사실상. 대사 글라이스턴하고 다 해. 그러니까. 지금은 택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건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보고요. 아 씨발 도대체 몇 년도에서 온 거야? 서울의 봄을 너무 감명 깊게 보신 게 아닌가. 아니 대선 때도 졸라 웃겼잖아. 취업 어플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있는데요. 있는데 나 내일 배움 카드로 알바몬 이거 뭐냐고. 잡코리아 사람인 다 있는데. 바보냐? 심지어 국가에서도 운영하잖아요. 그쵸. 워크넷 그게 만들겠대잖아. 워크넷이 있는지 몰랐던 거야. 고용24 저는 그거는 모를 수 있어요. 참모들이 바본 거죠. 참모들이 멍청한 거죠. 솔직히 그냥 어떻게 다 알아 대통령 후보가. 아니 어떻게 이거밖에 모를 수 있어요. 아니 워크넷. 어떻게 이것만 알지야. 나는 어떻게 이것만 알지?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참모들이 바보라니까. 참모들이 참 다 적어주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 선거운동할 때 그 얘기를 딱 보다 보면은 형 저걸 믿고 저걸 뽑아주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아니 이게 모른다니까요. 워크넷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니까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떠나서 그게 워크넷이 얼마나 좋은 사이트인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직까지 내가 이제 우리 황 최고한테도 한번 전화를 하고 싶었던 게 수도권하고 한 천안, 아산, 뭐 대전, 청주 이쪽은 내가 볼 때 죽었다 깨도 빨간당 안 돼.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아직까지도 정보의 격차 내지는 정치 격차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주 유명한 인터뷰자. 난 나라를 팔아먹어도 한나라당 찍을 거란게. 한나라당이 국민의힘이요? 응, 꽝. 이거야. 그분들이 왜 그러겠어? 그건 없애기 힘들죠. 평생을 그러신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파란당도 레카 유튜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정봉주 편들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저분들이 빨리 뒤져야 돼. 그것도 대안은 아니죠. 이게 저도 유튜브에서 어떤 그런 레카 하는 분들이 되게 심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라 팔아먹어서 그분들이 나라 팔아먹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이 새끼가 가끔 술 먹잖아? 그럼 뭐라는 줄 알아? 레카질 해. 하란 말이야. 우리 돈 좀 벌어보자. 해. 못하겠다. 그러게요. 돈 좀 벌어봅시다 우리. 못하겠다. 돈 좀 벌어보자고요. 그분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진짜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고 정보가 차단되는 상황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르시는 분들을 그래서 황 최고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야 서울 올라가도 좋은데 그래서부터 좀.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근데 해야 돼요. 이게 난 그게 너무 불안한 거야. 왜? 지금은 뭐 형장의 이슬로 거기 살았지만 옛날에 강진구가 막 캐러날 때 지방가 막 한심해. 야 우리 이장이 그러는데 그냥 윤석열 찍으라고 했디야. 민주당은 여기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니 부천도요. 뭐 물론 이재명 후보 나왔을 때 안 뛰었지. 우리 했어요. 안 뛴 거 알아. 제가 뭐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부천이 이제 아무래도 그 지금 야당세가 강하니까 근데도 0.73%밖에 차이가 안 났다고. 근데 그러면 여기에 빨간당 출마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라면 더 와서 더 뛰고 더 사람들한테 얼굴 알리고 이래야 되는데 안 보여요. 전 그게 되게 답답하거든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런 분들이 더 나와서 욕을 먹더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욕 먹으라고 있는 자리잖아요. 심지어 전직 부천 주름 잡았던 그 장덕천 시장 뭐 서른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다? 송내역 출구에만 있어 이러고 이러고 그럼 될 줄 알았던 거야 진짜로 겁나 순진하게. 야, 속네요? 어. 차라리 부천역에 가시지. 아 거기가 유동인구는 요즘은 부천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천역이 많이 좀 쇠했어. 예전 같지 않지. 그러니까 거기만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넓은 송내역 계단을 씨와 서론하고 장덕천하고 또 한 명이 누구였더라. 아무튼 셋이서 가로막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글만 올라오는 거야. 이게 참 안타까운 거,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안 될 거라고 해서 안 와버리면 그렇지. 똑같거든요. 민주당에서 거기가 저도 고생하신 분들 많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대구 경북 안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거기 민주당 얼마나 많이 뛰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진짜 고군분투하신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대구도 옛날 대구가 아니야. 과거보다 많이 격차가 줄었고. 좀 몇몇 동네는 한 40까지 나오지 않아? 지난번에 진짜 그래서 가능하다고 봤는데 마지막에 뒤집혔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는 그것도 있잖아. 안녕하세요. 이분이 갑자기 나도 좀 황당했어. 갑자기 아니 왜 돌아다니지? 근데 진짜 아니 거기다 차라리 조국을 넣었어야지.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시면 또 문통 지지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지만 아니 나 지지한다니까요. 근데 당시에 그 선거 왜 돌아다녔어? 선거 결과를 분석할 때 부산 많이 넘어왔어. 그때 그 시점부터 판세가 바뀌었다고. 선거는요 갬성이에요. 중요하거든요. 갬성. 특히 나이 먹은 어르신일수록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저 사람 왜 나대는 거야? 이걸로 뒤집힌다가 내가 들은 것만 4-5군 당하네. 부산에서는 많이 뒤집혔다고. 어떻게 17대 1이 되냐고 이 분위기에서. 야 그래도 대여섯 다 날아가고 전재수만 딱 남은 거야. 참 그 시점에서 왜 등장하신 건지. 그러니까 난 그거 아직도 궁금해. 왜냐면 안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관심 갖지 않겠다. 아니 페이스북에다가 추천도서 좋은 책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그날은 왜 나갔어? 그때는 선거 이틀인가 3일 앞두고는 왜 김에서부터 돌아다녔냐고 도대체. 나 정말. 저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카카. 저는 그 퇴임하실 때부터 자기는 이제 정치에 관심 없는 자연인이라고 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욕하고 비웃었거든요.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자연으로 삽니까?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좀 실드 쳐드려요. 이번에 바이든 누가 바꾼 건데? 누가 바꿨을까? 오바마가 바꾼 거잖아요. 오바마하고 펠로시가 바꾼 거야. 그러니까요. 흑백이 민주당의 거두가 야 바이든 뒤질래? 빨리 나가. 바이든 처음에 안 나가려고 그랬어.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지. 경합주 몇 개만 이기면 그때까지 그랬다니까. 근데 그리고 심지어 그 트럼프 총 맞기 전까지만 해도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 그 이낙연처럼 씨불 막지 마 마지막 불씨 그거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두 거두가 불러요. 조용히 불러. 에이. 바로. 그러니까 아니 이게 미국은 그런 건 좀 부러워. 이게 대통령 끝났다고 뒷방내기가 게 아니거든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각하께서도 한번 좀 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게 물론 전 아직도 공작 70 그러나 30% 의심하시는 분들은 나름 근거가 있어요. 그럼 그거 하지 마셔야지. 그리고 그걸 하라고 자꾸 부추기는 비서관들이 있다. 걔는 자르세요. 그게 수박이에요 걔들이. 아직 우리 문각학 비서관 중에 수박 출신 있다는 얘기 계속 들리거든요. 저는 차라리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럴 거면 그러든가. 그게 정상인 거라니까요. 왜 본인 스스로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놓은 다음에 그러면서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하는 건가 마는 건가. 자꾸 그러시니까 더 욕만 먹고. 지금 이렇게 하고도 싶고 안 하고도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롱. 그게 한동훈 아니야. 한동훈이야. 이렇게 되면 안 돼. 저는 차라리 그냥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가 좀 선을 넘어볼게요. 자 갑니다. 이렇게 가네. 빨리 닭. 예. 개타가 과연. 그러니까 해봐. 과연. 요거 엔딩으로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소극적이실까? 그리고 왜 결정적일 때만 이렇게 나타나실까? 이제 시계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혹시 캐비넷에 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니 근데 저 의심이에요. 정말 의심만 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나 여사님은 아닐 거예요. 근데 털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왜? 근데 이제 그런 시대 지났잖아요. 한때 우리 이 대표님도 대선 때 아들이 도박에 빠졌다. 알고 봤더니 넷마블이었죠.
그렇죠. 게임 열심히 하던 분이었죠. 네. 뭐로도 만든다니까. 게임 열심히 하시던 분이죠. 아하 참 정말. 저는 그거라기보다 아니 저는 진짜 지금까지 그냥 난 예. 압축해서 말씀. 우리 문재인 각하한테 딱 하나 아쉬웠던 건 그때 왜 선거운동 하셨냐고요. 저는 할 거면 한 달 전부터 막 하든가. 저는 지금이라도 네. 안 내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냐 아니냐만 좀 확실했으면 그냥 좋겠어.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을 할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 양산에 내려가셔가지고 그렇게 조용히 사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그거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조선으로 비교해드리자면 예 우리 문통 성군이었고 조선을 성종대왕이야. 근데 그 다음에 연산군이야 지금. 에? 그러면 성종의 책임도 있는 거지. 성종이 연산군을 얼마나 학대하고 막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연산군이 맨 처음 취임하자마자 취임하자마자 한 게 뭔지 알아? 야, 그 우리 아버지가 키운 사슴 좀 데리고 와봐. 자기가 그 사슴보다 사랑 못 받았다는 거야. 사슴 뭐가 친구 그쵸. 취임 첫 제일 1호 조치야 1호 조치.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거랑 비슷해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일했던 분들 다 지금 수사받고 있고 다 이러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이런 방법 안 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얘기 한 적 있었어요. 옛날에. 아니 그러면은 네. 잠깐만. 그럼 계속 이런 방구로 안 하셨어야죠. 근데 저는 왜 선거 2, 3일 전에 왜 나왔지? 그러니까 뭐가 저는 있다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답답하네.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는데 뭐 그거는 저는 더 이상 하는 건 아니 좀 그거는 좀 그래서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저희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조국, 문재인, 이재명 이 셋이 뭉쳐야지만 바뀝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아까도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치 활동을 하시는 게 맞는 거라니까요. 왜 피하시는 건지 전 납득이 안 가요. 아니 솔직히. 그러니까 자 오케이 그러면 진짜 엔딩 발언으로 해봐. 이제 우리 가야 돼.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살아 있었으면 누구보다 소셜 활동을 열심히 하셨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누구도 그분 아쉽지. 성격대로라면 트위터도 하시고 페이스북도 그렇지, 다 하시고 스레드도 하셨겠지. 하시고 다 하셨을 것 다 같아. 하셨겠지.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각하께서. 아니야 모를 수도 있어. 에이 그 말이 안 돼.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정말 그걸 안다면은 정말 제대로 하실 거면은 그 한번 제대로 한번 나와 주십시오. 분명히 무슨 죄 나올 겁니다. 근데 자 되게 박아 주십시오 그냥. 네. 엔딩 발언입니다. 우리 불피드가 키우는 그 김홍태를 문통 옆에 이렇게 보좌하게 하는 거야. 홍태까지 나와요. 아니 홍태야 미안하다. 잘하고는 있는데 좀 더해. 화이팅. 자 일단 내일이 없는 방송. 예. 진짜 더 얘기하다 보면 이제 무한 루프가 될 것 같아요. 같은 얘기 반복하게. 오늘은 여기서 끝을 좀 내고요. 이따 술 먹으면서 더 얘기할 거야. 추석 아싸리 어디 갈 데 없으면 추석 직전에 한 번 더 뭉쳐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월 24일을 했죠? 8월 24일 방송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닥친 거 가자. 아시죠? 아이고 매. 딱 적당히 했네. 야 재밌다 보네. 아 역시 이게.